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한 건 660년 6월, 그리고 황산벌 전투를 거쳐 백제가 멸망한 게 바로 다음 달인 7월이었습니다. 8월부턴 임존성을 중심으로 백제 부흥운동이 시작되죠. 상당히 짧은 시간에 나라가 망하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성충은 뛰어난 지혜로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고, 만일 그가 죽지 않고 의자왕 옆에서 정사를 돌보았다면 백제의 멸망을 막고 삼국의 판세를 뒤바꿀 수도 있지 않았을까. 성충은 가잠성 수비 강화 대신 적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제시하죠. 의자왕은 성충의 제안에 감탄하며 그를 상좌평에 임명하고 성충의 동생인 윤충에게 군사를 주어 대하성을 공격합니다. 성충의 편지를 받아본 연개소문은 김춘추와 마주한 자리에서 과거 신라가 빼앗은 중령당을 내놓을 수 있는지 떠본 뒤 예상했던 답변이 나오자 그를 가둬버리고 말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연개소문과 김춘추의 협상 결렬 뒤엔 성충의 지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후 의자왕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전략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당시 백제 조정이 좌평 성충과 또 좌평 임자를 중심으로 분열해 있었는데 김유신은 이 임자를 회유하는 데 성공하죠. 그는 임자에게 접근해 백제가 망하면 자신이 임자를 거둬주고 반대로 신라가 망하면 자기가 임자에게 의존하겠다고 제의했는데 임자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반드시 매국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후 이 제안에 따라 조미압이란 백제 스파이가 백제와 신라를 오가며 김유신에게 백제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알려줬고, 백제는 황산벌의 패배와 함께 너무도 쉽게 무너졌던 겁니다. 충신 성충과 간신 임자, 의자왕이 방탕에 빠지는 동안 임자는 늘 비위 맞추는 말만 하며 왕을 타락으로 이끌었고, 대쪽 같았던 성충은 그냥 넘기지 않고 간언했죠. 즉위 초 성충의 말을 늘 경청하며 나라의 발전을 꾀했던 의자왕은 이제 그의 충언이 귀찮아졌고, 눈치 빠른 임자는 이때다 하고 성충이 그간의 공만 믿고 거만해져 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를 모함하기에 이릅니다. 이 말에 넘어간 의자왕은 성충을 감옥에 가두고 음식조차 주지 못하게 합니다. 좌평 흥수가 이를 만류했지만 의자왕은 흥수마저 파직시키고 귀양 보내죠. 간신에게 노란한 의자왕, 충신을 버리며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죠. 성충은 억울한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끝까지 충언을 고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될 지도입니다. 지금 백제 땅이 보이는데요. 여기 수도인 사비성이 있고 오른쪽에 황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봐두십시오. 탄현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벌포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시 성충의 상소문으로 넘어갑니다. 충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는다란 명언을 시작으로 조만간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며 그때는 육로로는 침현, 이 탄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침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의 충남 금산 일대인데요. 이곳이고요. 또 수로로는 기벌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죠. 지금의 금강 하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과 여자, 간신에 빠진 의자왕에게 이 상소문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희대의 지략가이자 충신이었던 성충은 656년 6월 그렇게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백제가 신라의 성 33개를 취하고 의자왕이 쾌락에 빠진 이듬해 백제가 멸망하기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이 무렵 삼국관계에서 고립된 신라는 당나라에 간쓸게 다 빼주며 지속적으로 당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658년과 659년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 중이었죠. 그러다 보니 구원병 파견은 늦어지고 신라는 하루하루 초조하기만 합니다. 백제는 성충 죽고 흥수도 귀양 가고 같은 충신 라인에 있던 계백조차도 모함을 받아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매일같이 술과 여자에 빠져 간신들과 희희낙낙하고 있었죠.
그러다 660년 1월 우여왕은 상대등 금강이 죽자 김유신을 상대등에 임명하고 당의 원군 파병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당나라로부터 소식이 도착합니다. 당고종은 660년 3월 좌무위 대장군 소정방을 대총관으로, 그리고 당 조정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익문을 부총관으로 삼아 협주성에서 산둥반도인데요, 대략 이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3만 군사를 파견합니다. 대군이 이동하는 만큼 석 달 정도가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우여왕은 5월 26일 금성을 출발해 6월 18일 남천정에 다다릅니다. 4월 뒤인 21일 우여왕은 태자 범민에게 군사를 주어 100여 척의 배에 태워 동물도로 보내 그곳에 도착해 있던 소정방 일행을 환영하도록 합니다. 자, 지금 소정방 대군이 이렇게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당군이 도착했으니 이렇게 태자까지 보내 환영을 하는 겁니다. 소정방은 범민을 통해 신라군에게 7월 10일 백제 남쪽, 그러니까 정확히 수도였던 사비성 남쪽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곳에서 만나 사비성을 공격하기로 정합니다. 소식을 들은 무여왕은 김유신, 김음순, 김품일 등에게 5만 명의 군사를 주고 정해진 날짜에 당군과 만나 작전을 개시하라 명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당군의 지시에 따르고 있죠. 이미 총사령관인 대총관도 당나라 소정방이고요. 벌써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입니다. 어쨌든 무여왕은 군사들이 떠나고 난 뒤 상주 부근에 본진을 설치합니다. 소식을 들은 백제조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양쪽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군이 지금 탄현을 향해 오고 있고요. 당군도 이렇게 지금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어요. 한시가 급한데 이미 충신들은 다 떠나고 멍청한 간신들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누구 하나 아이디어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이중 좌평 의직이 나서서 당군과 먼저 싸울 것을 주장합니다. 지난날 신라를 공격해 김유신과 맞섰던 장수였죠. 어떤 학자는 이름을 보고 그를 의자왕의 동생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달솔상영은 당군이 아닌 신라군과 먼저 싸우자고 하죠.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의자왕은 다급한 마음에 이전에 성충을 가둘 때 함께 귀양 보냈던 흥수를 불러들입니다. 성충과 함께 그렇게 충언을 올릴 땐 무시하고 쫓아내더니 정작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 그제야 불러들이는 모습이 참으로 구차하기만 합니다. 이전에 성충도 그랬지만 흥수 역시 대단한 충신입니다. 억울하게 귀양 간 일 때문에 이미 왕에 대한 마음이 떠났을 법도 한데 나라가 위급하니 돌아와 방책을 이야기하죠. 그는 이전에 성충이 죽어가면서까지 내놓았던 방책을 그대로 전합니다. 평야에서 싸우면 백제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백강과 탄현을 막아 각각 당군과 신라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엔 이전에 성충과 흥수를 모함했던 간신배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의자왕이 정말 나라를 생각했다면 흥수를 불러들이면서 이놈들부터 내쫓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신배들은 흥수의 주장을 듣고도 흥수가 귀양간 일 때문에 나라와 왕에 대한 불만이 많을 것이고 아마 이는 엉터리 방책일 것이다 라며 끝내 마지막 충언마저 묵사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의자왕과 백제조정 정말 답이 안 나온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였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결국 흥수의 의견과는 반대로 양국 군대가 백강과 탄현을 건너온 뒤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장애물마저 버리고 그들을 국경 안으로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백제가 잘 나갈 땐 신라를 공격해 성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땐 신라 혼자 방어하는 입장이었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군이 몰려오는 겁니다. 막아낼 장애물이 있어도 불안한 상황인데 백제 조정은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버리고 스스로 멸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죠. 막상 이들이 백강과 탄현을 넘어 국경 안으로 들어오고 이들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조정에 전해지자 의자왕은 멘붕에 빠집니다. 총명했던 해동 증자는 이젠 없습니다. 그저 술만 퍼마시다 얼빠져 멍청한 짓만 골라 하는 꼴통 임금이 있을 뿐입니다. 양국 군대 중에 사비성에 먼저 올 이들은 신라군이었습니다. 의자왕은 급히 달솔 계백에게 신라군을 막아낼 것을 명령합니다. 신채호는 조선 상고사에서 계백 역시 부여씨 성을 가진 왕족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의 벼슬이 이품 달솔이었다는 데서 그의 신분과 성씨를 추측하고 있죠. 앞에서 성충 얘기할 때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이땐 이미 백제의 패망이 결정돼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군의 숫자부터 백제군이 상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고 싸울 수 있는 지리적 요건 역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백제의 진짜 마지막 충신 계백은 의자왕의 명을 받고 일단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전투에서 질 경우 가족들이 모두 신라의 노예로 살며 치욕을 당할 거란 생각에서였죠. 혹자는 이 일이 계백의 생각이 아닌 계백의 아내와 자식들의 생각으로 그들이 먼저 가장인 계백에게 청해 자신들을 죽이고 전장에 나가라 했다는 거였죠. 이 일을 두고 조선 초학자였던 권근은 무도하고 잔인한 일이라며 비난했고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은 계백이 살일사욕을 끊고 죽을 결심으로 싸우겠다는 전의를 표출한 것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계백도 그의 가족들도 처음부터 패배를 예견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